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만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토론 수학이 과연 무엇인가, 특히 영재 토론 수학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많은 학부형들이 계셔서 오늘 간단하게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직접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을 겁니다. 학생들은 보통 수동적으로 공부를 하지요. 또 대부분 주입식 교육이라는 것 또한 많은 강의식 수업에서의 안 좋은 모습으로 학생들한테 별 효과가 없는 그런 모습들로 항상 등장을 하고 있죠. 어떤 철수 어머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아이는 수학을 예를 들어서 중학생인데 A급 수학을 몇 번 풀어봤다. 또 세상의 수학을 몇 번 해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수학은 항상 제자리인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항상 고민하시는 부모님들과 또 학습 방법에 대해서 또 고민하시는 또 학부형들도 꽤 많이 접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수학 학원을 떠나서 수학 교육 방법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시는 학부형들이 계시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영재 토론 수학 학습 방법에 대해서 기울여 주신다면 보다 아이들의 앞으로의 학습 진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입시, 그 다음에 자녀 교육 이런 등등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간단하게 토론 수학을 소개해 드리고 아울러 앞으로 있을 설명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이가 학원에 오면 어떤 모습으로 공부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그러한 것들을 제가 영상을 통해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셨죠? 이 영상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학생들이 학원에 가방을 내려놓기도 전에 벌써 수학 문제들을 친구들과 토론하는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수업 시간에도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고민하면서 스스로 해결하는 학생들, 또 협력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야말로 자기가 아는 것을 어떻게 표현한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토론 수학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 다르고 어떤 부분이 좋아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수학 클리닉 답안지라는 이러한 종이를 저희는 항상 학생들한테 매 수업 시간에 나누어 줍니다. 자, 나누어 주는 이유는 보통 학원들마다 학습 방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오답 노트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오답 노트라는 것은 상당히 효용성이 있습니다. 저도 학창시절 때 오답 노트를 써서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거보다 조금 더 발전돼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바로 수학 클리닉 답안지라고 해서 본인이 오늘 공부했던 거를 이렇게 직접 문제도 써보고 풀이 과정도 쓰면서 장차 여러분들이 대입 논술에 대해서 쓰는 과정들을 연습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이러한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오답 노트를 쓰는 것보다 자신이 공부한 것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이것이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토론 수학의 또 다른 모습이고 그 다음에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말씀을 드린다면 학생들한테 공부를 시키는 이유는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한 거죠. 그러면 과연 그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까 많은 학부형들이 고민과 또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계신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단기 기억력과 장기 기억력을 어떻게 학생들한테 학습법을 통해서 잘 저장시켜 주는가의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학생들은 강의식 수업을 들으면 단기 기억은 상당히 높아집니다. 하지만 정작 시험장에 가서 꼭 필요할 때 그거에 대한 기억이 사라졌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장기 기억력을 키우는 방법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학원에 오면
양옆에 칠판이 있습니다. 화이트보드죠. 이 칠판을 이용해서 학생들은 직접 문제를 풀어봅니다. 자신의 문제를 풀고 풀이 과정을 선생님한테 보여준 다음에 선생님은 또는 주변에 있는 다른 팀 친구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자신이 궁금한 점을 낱낱이 물어봅니다. 이 과정에서 그 문제를 푸는 학생은 정확히 알고 있지 않으면 남한테 설명할 수가 없죠. 어머님들도 또는 아버님들도 이런 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누군가한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내용을 완벽하게 소화하고 있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어머님들, 아버님들은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학습법을 통해서 학생들은 오랫동안 장기 기억 장치에 저장할 수 있는 연습을 시키고, 아울러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수학 클리닉 답안지를 통해서 학생들이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것을 정말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해서 선생님한테 제출하고 가는 이러한 방법까지도 저희 학원에서는 학생들한테 수업 학습법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저희 학원에서 또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그렇다면 현재까지 이런 토론 수업을 통해서 어떠한 결과가 있었는지, 또 어떠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들이 말로 표현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좋으냐? 첫 번째, 인터뷰라고 하는 요새 수시에서 가장 많이 떠오르고 있는 면접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서울대 심층구술 면접이 그와 같은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학원에 매년 서울대 심층구술을 통해서 공대는 수학을 봅니다. 또 자연계열은 물리나 화학이나 생명이나 지구화, 이렇게 네 가지 영역에 각각 본인들이 희망하는 과에 관련된 과학 시험을 봅니다. 이 내용들은 다 대부분 교수님 앞에서 보통 2분 또는 3분이 참관 교수님으로 오시게 되는데, 그 교수님들 앞에서 한 번도 떨리지 않고 또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방법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말하는 연습을 많이 시키는 그러한 공부학습법이 아이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이미 검증했고, 저희 학원에서는 또 매년 서울대를 많게는 4명, 5명, 적게는 올해 현재 3명까지 합격시킨 걸 사례를 보면 사실 더 큰 대형 학원처럼 많은 인원들을 저희는 배출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소수의 학생들을 위해서 가장 최적화된 학습법을 학생들한테 제공해서 그가 원하는 최고의 학교, 또 최고의 의대, 이런 곳에 진학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토론 수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토론 수학에 대한 보다 자세한 얘기들은 앞으로 있을 설명회를 통해서 찾아오시면 부모님들이 궁금하시는 것을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자,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2015년 개정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수학에 대한 현재 수학 교육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그것을 현재 토론 수학에서는 어떻게 또 진행하고 있는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영역이 수와 연산, 보통 우리는 정수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핵심 개념은 수의 체계와 수의 연산을 공부하는 영역이고요. 거기에는 중학교 1학년 때는 소인수분의 정수와 유리수, 이 부분을 공부하게 되고요. 중2 때는 유리수와 순환소수, 그 다음에 중3 때는 제곱근과 실수,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복소수, 여기까지를 한 번에 다 체계적으로 아이들이 공부한다는 개통수학의 학습 방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토론 수학에서는 정수 1편과 정수 2편을 통해서 이 내용들을 중1, 중2, 중3, 고1까지의 내용들을 하나의 세타, 하나의 그 어떤 체계로 공부를 아이들한테 시키고 있습니다. 아울러 집합과 명제라는 이 핵심 개념은 중1, 중2, 중3, 또 고등학교 과정에서 많이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려워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중학교 때도 이런 집합과 명제가 등장을 했지만 요새 학생들이 너무 어려워하기 때문에 심지어 중학생 때는 완전히 삭제가 돼 있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고2 때나 돼서야 이런 집합과 명제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중학교 때 이걸 심화를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저희 토론 수학에서는 점수 3편에서 잠깐 이런 부분들을 공부하는 기회를 갖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문자식이라고 하는 해석편 이게 뭐냐? 잘 알다시피 첫 번째 다항식이라는 핵심 개념으로 문자의 사용과 식의 계산 또 중2 때는 식의 계산 또 중3 때는 다항식의 곱셈과 인수분해 마지막으로 고1 때는 다항식의 나머지 정리와 인수분해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바로 문자식이 되겠죠. 이 공부를 왜 하느냐? 대부분 모든 학생들이 저는 수학이 싫어요. 수학이 어려워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해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더 조금 쉽게 표현한다면 함수가 어려웠죠. 어머님들 기억해 보면 미적분이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많은 학생들의 얘기는 바로 함수가 제대로 공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미적분이 어려웠던 겁니다. 그럼 함수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좀 더 쉬워지느냐? 바로 밑에 보여주는 방정식과 부등식을 좀 더 철저하게 공부하면 되는데 방정식과 부등식 역시 이 문자식이라고 하는 수학은 약속의 학문이면서 기호의 학문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문자식의 이러한 내용들을 중1, 중2, 중3, 고등학교 1학년 이 과정을 좀 더 깊이 있게 또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면 바로 방정식과 부등식 더 나아가서 함수 부분을 쉽게 공부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미적분은 좀 더 쉬운 과목, 쉬운 파트가 되죠. 그거는 바로 방정식에서 중1 때 바로 1차 방정식을 제대로 공부하고 중2 때 1차 부등식과 연립 1차 방정식 그 다음에 중3 때 2차 방정식 고1 때 복소수와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정식과 부등식 이러한 내용들을 꾸준히 체계적으로 차근차근히 공부하면 여러분들은 쉽게 해석학을 정복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은 바로 해석학의 두 번째 파트인 함수 파트가 되겠네요. 함수 파트에서는 핵심 개념은 함수와 그 그래프에 대한 이해인데요. 중1 때는 좌표 평면과 그래프를 공부하게 되고요. 중2 때는 1차 함수와 그래프, 또 1차 함수와 방정식의 관계를 공부하게 되고요. 중3 때는 2차 함수와 또 그 그래프에 대한 이해 공부가 되겠습니다. 고1 때는 함수와 유리함수, 또 무리함수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토론 수학에서는 해석 3과 해석 4편에 이걸 실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하, 도형 파트죠. 기하 파트의 핵심 개념은 평면 도형과 입체 도형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학교 1학년 때는 이 평면 도형에 대해서는 기본 도형과 평면 도형의 성질을 공부하게 되고요. 중2 때는 삼각형, 사각형의 성질, 도형의 닮음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요. 중학교 3학년 때는 피타고라스 정리 많이 여러분들이 기억이 날 겁니다. 삼각비, 원의 성질 이런 것들이 공부하게 되죠.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사실은 이게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파트가 과거에 있었는데 이게 사라졌고 고2 올라가서 공부하게 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입체도형 성질에 대해서 중학교 1학년 때 공부하고 중2, 중3,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입체도형에서는 많은 부분이 생략되게 했습니다. 그거는 저희 토론 수학에서는 기하 1편과 2편에 또는 차근차근 것을 공부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놨고요. 아울러 이 부분보다 조금 더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게 있다면 부록으로 기하 1-2, 1-3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도형에 대해서 작도와 증명 방법 또는 멜레나우스 정리라든지 체바의 정리 또는 스튜어트 정리에 대해서처럼 좀 더 고난도의 어떠한 그 기하학에 대한 증명 과정을 좀 더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준비해놨기 때문에 아마 다른 어떤 시험, 저는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학생들이 영재고나 과학고를 가기 위해서 KMO 시험을 봅니다. 한국수학올림피아드라고 하죠. 이게 과거에는 상당히 과학고나 영재고를 들어가는데 프리패스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대부분 많은 영재학교와 그 다음에 과학고에서는 자체 시험을 보기 시작을 하면서 KMO가 갖고 있는 어떤 상당히 높은 가중치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MO를 목표하는 학생보다는 오히려
영재고나 과학고 입시에 좀 더 창의적이고 사고적인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그걸 좀 지향하고 생각하는 토론 수학, 말하는 토론 수학 이거에 조금 더 관심을 갖는다면 그러한 고등학교 입시에 보다 더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바로 조합편에 해당되는 확률과 통계에 해당됩니다. 이거는 중학교 2학년 때 등장을 하고 확률은 확률과 기본 성질에 대해서 중1이나 중3 때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고1 때도 등장하지 않고요. 통계, 중학교 1학년 때 평균이나 히스토그래프, 막대 그래프가 되겠죠. 이거와 그 다음에 중3 때 대표값, 산포도, 상관계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저희 학원에서 토론 수학의 조합 1, 2편에 이것을 실어놨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준비한 2015년도 개정안에 대한 수학을 어떻게 토론 수학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공부하는지에 대해서 현 교과 과정과 연결시켜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토론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수업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은 방식의 차이들이 각각 있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 우리 아이한테 어떠한 공부를 시킬 것이냐. 흔한 말로 고기를 잡아다가 아이한테 갖다 줄 거냐 아니면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줄 것인가에 대한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희 토론 수학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런 수업을 한 번이라도 듣게 되면 아마 학부형들이 또 엄마나 아빠가 한 번쯤은 꿈꿔왔던 그러한 학습 방법을 접하게 되리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끝으로 지금 대부분 모든 학교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흐름이 바뀌어가고 있냐면 학생들이 참여하는 수업으로 현재 학교에서는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또 평가 방식도 그러한 형태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결과보다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서 수행 평가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요. 수학 과목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표나 토론 참여, 그 다음에 과제 제출뿐만 아니라 수업 태도까지도 평가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바로 생활기록부에 이러한 내용들이 하나씩 다 기록되기 때문에 이후에 지필고사의 비중은 줄어들고 또 단답형 대신에는 서술형 또는 논술형으로 평가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살펴볼 때 아마 생기부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이 생각해 보는 바가 크겠죠. 자, 아이가 다닐 중학교 수행평가 목록을 확인해 보면 수학책을 읽거나 다큐멘터리를 보며 수행평가와 연관시키는 시간을 가지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수학은 문제 요점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풀어내는 연습이 필요한 과목입니다. 충분한 시간을 주고 또 집중하도록 이끌어주는 방법이 가장 큰 도움이 되는 학습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간에 쫓겨서 공부하다 보면 금세 흥미를 잃어버리게 되죠. 흔한 말로 중2병이 온다는 얘기죠. 제가 이제 끝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 토론 수학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면 재미와 실력이 쑥쑥 올라갈 수 있도록 준비했으니 관심 있는 학부형께서는 한 번쯤 전화나 또는 설명에 참석해 주시면 보다 자세한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토론 수학 과연 어떤 내용들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보다 더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학습법에 대해서 준비해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까지 여러분 항상 건강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많은 일들이 같이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